예, 안녕하세요. 부어민 서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정의, 적용 세율, 면제 한도 및 이용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제 우리가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 대표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상속세는 상속을 할 때 내는 세금이고, 이제 증여세는 증여를 할 때 내는 세금이긴 한데, 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조금씩 다르고요. 또 이제 면제 한도나 이용하는 상황, 이런 부분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증여세와 상속세의 사전적 의미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통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내는 세금을 말을 하고요. 상속세는 상속을 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증여와 상속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증여는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이제 자신의 재산을 증여할 때 내는 세금을 말을 하는 거고, 상속세는 돌아가셨을 때, 사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물려주는 세금을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증여세 같은 경우엔 인별 과세라고 하고 상속세는 재산 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받는 사람에게 각각 세금을 매기는 거고,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 자체 액수에다가 이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200만 원의 재산을 A랑 B 두 명한테 100만 원씩 각각 물려준다고 했을 때 증여세가 이제 A 100만 원, B 100만 원 이렇게 각각 붙는 거고, 상속세는 똑같이 A, B 두 명한테 100만 원씩 상속을 했어도 200만 원에 대한 재산 그 자체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게 합치면 똑같은 거라 가지고 100만 원씩 각각 매겨도 200만 원 과세랑 똑같은 거라서 큰 차이는 없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증여세는 인별 과세고 상속세는 재산 과세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시면 좋고요. 다음은 이제 적용 세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 구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상속세든 증여세든 구간이라는 게 있어서, 그 상속세는 이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1억 원 미만은 10%, 1에서 5억 원은 20%, 5에서 10억 원은 30%, 10에서 30억 원, 10억 원에서 30억 원은 40%, 30억 원 초과는 50%인데요. 여기 보면 세율도 있고, 또 이제 누진 공제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3억 원의 재산이 있다 했을 때 1에서 5억 원에 해당하는 세율 20%가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3억 원 곱하기 20%를 합니다. 그러면은 6천만 원이 되죠. 6천만 원. 5분의 1이니까. 근데 여기서 6천만 원을 바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누진 공제액을 빼야 돼요. 1천만 원 써있죠. 1에서 5억 원에 해당하는 누진 공제액 1천만 원. 그러면은 이제 3억 원에서 20% 곱하면 6천만 원인데 거기서 1천만 원을 빼면 5천만 원이겠죠. 그렇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용 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면제 한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이제 면제되는 그 한도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괄 공제를 통해서 최대 5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일괄 공제라는 걸 통해서 5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거 물려받거나 하실 때 이런 일괄 공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배우자분이 계실 때는 상속세 공제 금액이 최대 1억 원까지도 가능하다. 배우자분 계시면 1억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속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6개월 이내에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증여세인데요. 이게 그 면제 한도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에 6억 원, 배우자한테 증여는 6억 원까지 가능하고, 자녀나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요. 이때 자녀가 미성년자면은 5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까지만 됩니다. 미성년자는. 그리고 공제액 같은 경우에 이제 증여세는 공제액이 이게 10년 단위로 갱신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한테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되는데, 5천만 원을 이제 먼저 증여를 하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 다시 5천만 원을 증여를 했을 때, 그때 다시 또 이제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증여세 면제 한도가 갱신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한 이 증여세나 상속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가치가 바뀌는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이 유리할까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부동산이거든요. 이 집 같은 거. 집이라는 게 이제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집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오르죠. 가격이 오르는데, 또 어떤 집은 그냥 그대로인 경우도 있고,
안 오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집은 뭐 떨어질 때도 있죠. 네. 그러니까 재산 가치가 상승할 때가 있고 하락할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 증여를 하는 게 낫고 어떨 때 상속을 하는 게 나은가. 일단 먼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증여가 유리합니다. 증여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재산, 뭐 예를 들면 집이 있는데 이 집이 뭐 저기 뭐 강남에 있는 한가운데에 있는 아파트라던가 아니면은 신도시 개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가격이 누가 봐도 오를 것 같은, 막 나라 돌아가는 거 봤을 때, 정책 이런 거 봤을 때 여기 이 땅은 무조건 올라간다, 이 집은 무조건 올라간다, 뭐 이런 부동산이 있다 치면은 상속을 하는 게 아니라 증여가 낫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재산 가치가 올라갈수록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세율이 올라가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올라가기 전에 증여를 해야 최대한 적은 세금을 내고 재산을 이렇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 부동산이 있는데 만약에 이 집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대로 현행 유지. 이 현행이 유지가 된다는 말이 사실은 떨어진다는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물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제 집이 있는데 이게 집이 2억 원인데 한 30년 후에도 2억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건 사실 재산 가치가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30년 동안 물가가 오르잖아요, 보통.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면, 나중에 재산 가치가 하락했을 때 그때 이제 재산을 물려주는 게 더 좋다. 네, 그래서 상속이 유리하다.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상속을 해버리는 게 낫지, 지금 당장 증여를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재산 가치가 더 높고 미래에 더 재산 가치가 낮기 때문에 세금도 지금 더 많이 내고 나중에 더 적게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적게 낼 때 그냥 상속을 해버린다. 네,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양도를 하는, 네, 그런 식으로 상속을 하는 게 더 낫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재산 가치가 보통 뭐 변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내 재산이 그냥 현금으로 보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다가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자산에 대해서는 미래에 이 자산이 가치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에 따라서 상속을 선택할지 증여를 선택할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사전적 의미, 그리고 세율, 적용 세율, 면제 한도, 그리고 이용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세금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체크해 보시고 재산 관리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